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 코스닥 종목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 위치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주에 지지를 받으면서 위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또 더블 바텀 라인까지는 최소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더블 바텀을 찍고 올라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 줬으면 합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지지를 받아줄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5선에 계속 맞으면서 하락할 확률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지는 않길 바라봅니다. 그럼 먼저 제넥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넥신은 역시 다음 레벨로 내려가네요. 25,000원까지는 보게 될 듯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추세를 돌려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락 채널을 돌파를 여기서 해주나 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내려가는 모양새네요.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좋진 않죠. 신저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추세에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그런 생각에 매수를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은 하락 채널에서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면서 끝까지 보다가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단 제넥신도 매수 타점을 잡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글과 컴퓨터 보시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딱히 오늘 다룰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저점 라인 근처에서 주가를 형성하면서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방으로 갈 거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으로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차트의 모양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글과 컴퓨터 추가 하락이 있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좀 더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LX 세미콘 오늘 하락 채널 상단에서 살짝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널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게 아니라 살짝씩 돌파를 해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매수 타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은 도지형 캔들 모양으로 마감을 했네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치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라서요. 어쨌든 지금 자리도 더블 바텀 자리로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해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오늘 21선까지 깨면서 내려왔네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고는 생각이 됐죠. 마치 이전 상승과 비슷한 상승 직전의 차트를 그리면서 또다시 상승이 보여주나 했었는데 한 번에 바로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종목들 하락이 꽤 심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신재생에너지 종목들도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은 5선에 딱 걸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쪽 추세선 살짝 깨는 자리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좀 더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S에너지 보시겠습니다. S에너지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물량 절반을 정리했던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네요. 오늘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깊은 하락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거래량이 하락폭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하락으로 추세를 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단기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상황을 봐서 나머지 물량도 정리를 하던가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반등 없이 더 내려온다면 이쪽 쐐기 상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인다면 추가 매수를 해보려 합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은 5선을 딱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은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초에는 5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때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던가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A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오늘 특별히 다룰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횡보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횡보를 계속 하다가 하락 추세선 상단에 맞고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큰 힘을 받으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5선 아래에 있는 게 조금은 불안해 보이긴 하네요. 60선도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2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선 돌파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 오늘 예상했던 대로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깨고 내려오면서 매수 걸어놓은 물량이 다 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나오면서 224선까지 살짝 깬 상태로 마감을 했네요. 좋아 보이진 않지만 다음 주에 시가를 어떻게 형성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24선은 깨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요. 살짝 깨고 마감한 게 페이크일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마감 위치는 좋아 보이진 않네요. 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확실히 더 느껴집니다. 자리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위치가 지지를 받을 만한 위치긴 합니다. 아래에 큰 매물대가 있어서요. 하지만 이평선들이 모두 위에 있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다음 주 초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다음 주 초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넨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가 오늘 문제의 종목이었네요. 오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한 식약처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는데요. 장중에 발표가 안 나다가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났고 시간 외 거래는 잘 안 보는 편이긴 한데 오늘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하한가에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공시에 올라온 건 임상을 자진 철회했다는 거였는데요. 제넨바이오가 자진 철회하는 건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을 자진 철회를 많이 한다는 기사는 봤지만 제넨바이오는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데이터를 수집하기까지 기한이 부족해서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다 그냥 자기들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제넨바이오는 월요일에 하한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큰 하락을 면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희망의 룰을 굴려보면 지금 자리가 이쪽 위치와 더블 바텀을 형성을 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리테스트 구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뜨면서 추세를 급전환해주는 그런 그림을 기대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도 비중을 꽤 크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손절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손절 예정 가격대가 1,500원 선이었죠. 오늘 종가로 1,500원이 깨지긴 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또 추매를 하면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저도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절반 정도 손절을 하고 더 내려갔을 때 아래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전환사채 물량이
아직 120억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죠. 현금으로 받아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희망의 룰을 돌려보자면 그들도 현금으로 받아가는 것보다는 다시 더 아래에서 전환사채를 리픽싱을 하면서 단가를 낮춰서 주식으로 전환하고 올려서 파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일단은 저도 지금 바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주말 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 월요일 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감 브리핑 때 제 계획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